식힘국 황태자의 대국. 역사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바둑판은 요즘처럼 19줄로 된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9줄 정도에서 17줄, 19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바둑이 현재보다 훨씬 단순한 게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줄의 바둑판을 사용하는 현대. 그런데 식힘주에서는 지금도 17줄 바둑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식힘국은 북동쪽으로 중국에 접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부탄에, 서쪽으로는 네팔에, 남쪽으로는 인도의 서벵골주와 접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인도에 속해 있습니다. 1959년 식힘국의 황태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바둑을 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황태자는 일본을 방문할 때 17줄의 천으로 된 바둑판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삼선에 흑백 6점을 미리 놓아두고 시작하는 형식의 바둑이었다고 합니다. 식힘 왕국에서는 외부와 교류가 없었는지 그렇게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프로기사와 대국을 한 식힘 왕국의 황태자의 당시 실력은 전투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솜씨가 있었으나 3, 4급 정도였다는 후평이 있습니다. 또한 대국 규정도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바둑돌이 오목한 밥공기 모양이어서 밥공기 밑둥을 두고는 움직이며 생각할 수 있었는데 뒤집어서 평평한 곳으로 두면 다시는 옮길 수 없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 점을 따먹은 곳에 치중하면 상대의 돌을 잡을 수 있는 현대의 규정과 달리 그곳을 두기 위해 패처럼 다른 곳을 한번 두고 두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기사는 이런 규정을 듣고 대국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중간 깜빡 잊어 대국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가는 중국식 룰과 비슷하여 집과 돌을 합쳐서 개가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백이 먼저 시작하고 젖바둑의 개념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식힘국의 황태자와 일본 프로기사와의 이색대국은 취재진이 웅집한 가운데서 실행되었는데 식힘국의 황태자는 상대가 프로이건 몇 단이건 전혀 의식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국이 진행되고 궁지에 몰리자 황태자는 영어로 옆 사람에게 상당히 강하다, 무서운 수를 둔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국 도중 황태자는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대국을 미안인 채로 남기고 일본 기원이 선물한 고급 바둑판과 알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유성룡과 치숙. 서해 유성룡은 조선시대 선조임금 때의 재상, 지금의 국무총리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이수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추천한 분입니다. 서해의 바둑 실력은 당시 매우 강해서 국수로 불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임진왜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유성룡이 모처럼 휴가를 얻어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느닷없이 그의 치숙이 찾아와 바둑을 두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성룡의 바둑 실력은 조선
최고로 국수였는데 치숙이 바둑 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었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숙부의 부탁이라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대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둑이 시작되자 유상룡은 초반부터 몰리기 시작하여 한쪽 귀만 겨우 살렸을 뿐 나머지는 몰살당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치승은 대승을 거둔 뒤 웃으며 그래도 재주가 대단하네. 조선 팔도가 다 짓밟히지는 않으니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 라며 앞으로 있을 임진왜란을 바둑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유성룡이 바둑을 패한 뒤에 다시 한 판을 청하자 치숙은 사실은 바둑이 목적이 아닐세. 곧 어떤 중이 찾아와 하룻밤 잠을 청할 것이네. 그러나 절대로 들어주지 말고 핑계를 대서 꼭 우리 집으로 보내도록 하게 라고 치숙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유성룡은 숙부가 거짓 바보 행세를 해왔을 뿐 이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치숙의 말대로 며칠 후 건장한 중이 유성룡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성룡은 당부대로 중을 재워주지 않고 숙부에게 보냈습니다. 숙부는 찾아온 스님에게 밥과 술을 먹여 재운 뒤에 옷과 짐을 뒤져 일본도와 비도를 찾아냈습니다. 숙부는 중을 묶어놓고 내 본색을 대라고 취조했습니다. 그 중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치러 오기 전에 유성룡을 암살하라고 보낸 자객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유성룡의 치숙은 바둑을 두면서 유성룡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유성룡이라면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치숙의 예상대로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도 큰 공을 세웠고 이후에도 나라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서야담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는 치숙이 아니라 서해 유성룡의 친형 겸함 유운룡이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여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흉내바둑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조선 정승을 지낸 이항복이 어렸을 때 중국 대신이 집을 방문하여 바둑을 한 수 청했는데 그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국가의 명예가 걸린 커다란 내기 바둑을 제안했기에 이항복의 아버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때 장난꾸러기 아들인 이항복이 자기가 두어보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아들이 바둑 잘 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나 평소 꽤 많고 영특한 아들이기에 이항복의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바둑을 두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항복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중국 대신과 큰 내기 바둑을 두었는데 뜻밖에도 거뜬히 이겨냈다. 그때 소년 이항복이 쓴 작전이 바로 흉내 바둑이었다. 이상은 오성과 한음이라는 전래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다.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가 두는 대로 따라두면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아마추어들만의 심리가 아니다. 승부를 직업으로 삼는 프로기사들도 이러한 궁금증이 있어 중요한 시합 바둑에서 과감하게 시도하곤 했다. 그러나 따라두는 쪽에서는 하나의 작전으로 또는
궁금증 해소를 위한 실험 정신으로 시도하겠지만 흉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다. 과거 덤이 없던 시절에 흉내 바둑은 첫 수를 1,000원에 두고 그 다음부터 100을 따라 두는 것이었다. 이것은 흑돌이 1,000원 한가운데 놓여 있으므로 축을 이용한 방법으로 흉내 바둑을 저지시키는 방법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이 흑 한 점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로 고수의 바둑에서 상대를 자충으로 유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상대가 눈치를 채는 순간 흉내를 멈추고 큰 곳으로 손을 돌리면 그뿐이므로 정말 고도의 수읽기가 필요하다. 20세기 살아있는 기성으로 불리는 오청원 구단이 일본에 갓 건너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일본 신진 기사의 선두주자로서 괴동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기타니 미노루 구단과 처음으로 대국하게 되자 오청원 구단은 고심 끝에 흉내 바둑을 시도했다. 그러자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던 기타니는 대국 도중 밖으로 뛰쳐나가 괴성을 지르며 이렇게 따라만 두면 나는 시합을 포기하겠다 라고 이페인에게 하소연했다 한다. 1,000원의 흑한 점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흉내 바둑을 타파하는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한 가지. 장면도처럼 1,000원을 빵 따는 특이한 형태의 8점 젖바둑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충을 유도하겠는가? 이젠 지난번과 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힌트는 역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다음 이야기 전에 심심풀이로 연구해보세요. 흉내바둑 두 번째 이야기. 프로기사 중 흉내바둑의 대가를 하면 단연 일본의 후지사와 호사의 구단이 떠오른다. 일본 정기 승단 대회를 통한 최초의 구단으로 후지사와 슈코 명예 기성의 나이 많은 조카이다. 이 후지사와 구단이 흉내 바둑을 두기 시작한 것은 현대 바둑에 덤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였다. 즉 기존의 흉내 바둑이 흙을 들고 1,000원에 둠으로써 1,000원 부근에서 한두 집이라도 벌어들여서 이기려는 작전이었다면 후지사와 구단이 시도한 흉내 바둑은 100으로 흙을 흉내내어 덤을 받아서 이기려는 작전인 것이다. 특이한 것은 후지사와 구단은 흉내를 내면서도 상대방보다 시간을 훨씬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지금 상대가 둔 수가 악수이거나 흉내를 중지시키기 위한 작전이 담긴 수라면 즉각 흉내를 중지하기 위함이다. 후지사와 구단의 흉내 바둑에 대한 에피소드 한 도막. 1965년 제4기 명인전 본선 리그에서 린하이펑 구단과 대국하게 됐다. 두 기사의 전적은 각각 5승 1패와 4승 2패, 린 구단의 흑번이 결정된 상태인데 승자가 도전자가 되는 중요한 일국이다. 그런데 린 구단은 후지사와 구단과 대국하게 되자 그의 능기인 흉내 바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대국 2, 3일 전 스승인 우칭유엔 구단을 찾아갔다. 그러자 우 구단은 나는 8년 전이지만 이렇게 두었다 라며 73수까지 늘어놓아 보였다. 린 구단은 스승의 설명을 그저 참고하려 했을 뿐인데 실제 대국도 73수까지 똑같이 진행됐다. 물론 그 상황에서 흑 우세였던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잘 둬서 이긴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 승리로 린 구단은 도전권을 따냈고 기세로 사카다 구단에게서 타이틀도 따내 당시 사상 최연소 명인의 기록을 세웠다. 바둑판은 정방형이다. 따라서 흉내 바둑은 1,000원을 대칭으로 하여 대각선으로 따라두는 것이다.
당연히 어느 곳이든 따라둘 수 있지만 1000원만큼은 따라둘 수 없다. 그러므로 100이 따라두면 흙은 중간에 1000원에 두어야 하는데 과연 다른 곳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1000원의 한 수로 덤이 빠지느냐 하는 것이 이 100번 흉내 바둑의 특징이다. 이 100번 흉내 바둑을 국내에서 크게 성공시켰던 기선은 바로 서봉수 구단이다. 1980년 조은현 구단이 1차 천하 통일을 이룬 직후에 벌어진 제15기 왕위전 도전 5번기에서 서 구단은 100번 삼국을 모두 흉내 바둑을 시도하여 모두 이기고 조 구단의 천하 통일을 무너뜨리며 타이틀을 차지했다. 그때 서봉수의 흉내 바둑에 대한 변은 다음과 같았다. 조은현의 초반은 단연 발굴이다. 특히 속력 택마로 일컬어지는 그의 포석 감각을 나는 따라잡을 수 없다. 중반 이후의 수읽기라든가 끝내기라면 나도 조은현에게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판을 좁혀보려는 이유로 흉내 바둑을 둔 것이다. 그러나 흉내 바둑은 이번으로 끝이다. 그 이유는 이번 도전기를 통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결코 똑같은 작전에 2번 당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이후 서 구단은 흉내 바둑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서봉수 구단에게 흉내 바둑을 시도한 기사가 있었다. 바로 강훈 구단이다. 그러나 강 구단은 보기 좋게 서 구단에게 당했다. 당시 강 구단은 100번 흉내 바둑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과하고 있었고 서 구단은 흉내 바둑에 대한 연구 내공이 깊었었다. 그렇다면 그 치명적인 약점이란 무엇일까? 바로 축이다. 축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정석에서 나온 모양이다. 흙 1에 몰리는 순간 100은 흙에게 걸려든 꼴이다. 102로 흉내를 계속하면 흙 23으로 1000원을 두면서 106점을 따내 바둑은 순식간에 끝난다. 자충을 유도하는 방법, 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흙도 100이 그런 수순을 밟아오면 눈치를 채고 재빨리 변신하기 때문에 아직 흉내 바둑에 대한 타파법이 완전히 개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 바둑에서 완전히 연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 중에 한 부분인 셈이다. 알파고와의 대결이 벌어지던 무렵 흉내 바둑을 두면 알파고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아서 그 답은 알 수 없지만 알파고가 어떤 새로운 파해법을 들고 나올지 매우 궁금하다. 어쨌거나 아직 100% 정답은 없는 흉내 바둑 파해법, 아마추어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지난 회의 정답도를 보여드립니다. 100이 놓은 대로 흙이 따라 둔다는 전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